안녕하십니까. 한국지리자원연구원 우주자원개발센터 센터장 김경자입니다. 오늘은 달 감마선 분광기 연구 소개와 고교생의 행성과학 연구 방향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에서는 지구과학도의 향후 연구 방향을 많이 나열을 했는데요. 행성에 대한 기초 지식을 이해하고 행성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행성 궤도 탐사나 행성 표면 탐사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과학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성 물질을 활용한 연구는 운석이나 귀환시료, 그 다음에 행성 간의 비교 연구도 흥미로운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류는 지구에서 달로 그리고 화성으로 진출하려는 관점에서 연구가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달을 기지라든가 달 현지 자원 개발, 화성기지, 화성 현지 자원 개발 또는 달과 화성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그러한 여러 가지 개발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행성 탐사와 관련된 탑재체의 개발과 또는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행성 자원에 대한 연구와 활용 가능성, 또는 궤도 정거장인 지구나 달에서의 활동, 그리고 또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행성 물질이나 대상은 어떤 것이냐면은 달, 화성, 수성, 금성, 목성, 토성 또는 토성의 위성인 유로파나 타이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행성 탐사, 귀환시료도 달이나 소행성에서 귀환한 시료를 볼 수가 있겠고, 또 화성도 이제 귀환시료가 이제 지구로 도착할 텐데, 이러한 모든 것이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지구과학도가 향후 연구 방향을 생각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행성 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눈은 바로 전자기파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마이크로웨이브, 적외선, 가시감선, 자외선, X선, 감마선, 긴 파장에서부터 짧은 파장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광선을 볼 수 있지만 행성 탐사를 하는 그런 탑재체들은 이러한 특정 종류의 파장대를 가지고 행성 탐사를 볼 수 있는 어떤 눈의 역할을 하는 카메라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달 지질, 지형, 자원 탐사를 위한 탑재체는 대표적으로 고해상도 카메라, 초분광 영상기, 마이크로파 분광기, 레이저 고도계, 감마선 분광기, 중성자 검출기, X선 분광기로 들 수 있습니다. 달과 지구의 대표적인 표면의 구성 성분을 이 표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와 달은 크게 다른 점은 달은 이원화적인 바다와 고온 지역으로 크게 나누어서 성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달의 앞면 쪽은 사실은 바다가 많이 보이는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티타늄이라든가 뭐 아이런, 그런 철이나 이제 티타늄 같은 그런 광물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달 탐사의 귀환 시료를 정리해 둔 건데요. 1969년부터 72년까지 6개의 아폴로 미션이 있었죠. 그래서 그 6개의 아폴로 미션 중에서 382kg의 달의 암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시료들을 지구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고, 시료 숫자를 볼 때 사실은 2200개라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료들을 현재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창어 5의 경우에는 사실은 무인으로 1.72kg의 달 시료를 가져왔고, 마찬가지로 소련의 경우도 무인 탐사로 시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달 탐사 역사와
불의 발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59년부터 시작해서 아폴로 프로그램이 시작됐고, 물론 이제 플라이바이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달 탐사 지속이 되어 왔고, 거의 6, 70개 정도에 되는 미션이 사실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미션이 있는 동안, 사실은 달에 물이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확인이 되었고, 궤도선이라든가 착륙선에서도 확인이 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사실은 인류는 달에 가서 물을 활용해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현재에는 이제 장담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다누리 탑재체를 소개를 하기 위한 슬라이드로 지금 이제 스페이스 X에 실려서 2022년 8월 5일에 그 다누리가 발사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KPLO 그 페이로드 탑재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탑재체 5개와 외국 탑재체 나사가 제공한 탑재체 1개가 실려서 현재 100km 상공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에 정상 미션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연장 미션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이제 뭐 흔히 이제 많이 익숙해진 그런 이름이겠지만, 그 자기장 측정기, 그 다음에 감마선 분광기, 그 다음에 그 인터넷, 딥스페이스 인터넷 그 탑재차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광 카메라, 그 다음에 고해상도 카메라, 이제 이 5개가 국내 탑재체입니다. 그리고 섀도우캠은 이제 나사 탑재체로서 특히 그 달의 음영 지역, 어두운 그런 지역에서 빛을 쏴서 반사되는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그런 음영 지역에 어떤 이제 뭐 자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상당히 신기로운 그런 탑재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은 달 감마선 분광기의 과학적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 감마선 분광기는 왜 필요할까요? 달 감마선 분광기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것은 뭐 자연방사능 원소라든가 또는 달 표면의 여러 가지 주요 구성 성분인 원소들, 그 다음에 뭐 달의 충돌설이라든가 어떻게 진화되어 있는지와 관련되는 마그네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뭐 히토리움, 그 다음에 뭐 휘발성 물질이라든가 물,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 달 감마선 분광기의 주요 목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 오른쪽의 그림은 이제 가구야하고 창호의 스펙트럼을 비교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볼 때 이 스펙트럼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이제 센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창호 그 아래쪽에 있는 창호 그 미션의 스펙트럼처럼 감마선 분광기, 이제 우리 다누리 감마선 분광기도 유사한 형태의 그 센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의 스펙트럼과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왼쪽에 아래쪽에 보면 이제 달 글로벌 원소 지도로서 토륨 지도를 지금 KGRS 다누리 감마선 분광기로 만드는 것인데, 이거는 초기 지도입니다. 최근에 더 상세한 지도가 우라늄, 토륨, 포타시움 등 여러 지도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대표적인 달 감마선 글로벌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폴로 15하고 16은 글로벌 지도를 만들지 못했지만 루나 프로스펙터, 가구야, 그 다음에 창호2에서는
글로벌 지도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센서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스펙트럼이 다르고, 그래서 약간의 그런 해상도 차이가 많이 좀 나기 때문에 지도에서도 그런 현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토륨을 비교했을 경우에 지금 세 가지 미션의 결과도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사실은 감마선 분광기는 행성 표면의 구성 성분을 보다 개요적인 그런 차원으로 아주 상세한 해상도가 아니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원소 지도를 그려내는 것이 감마선 분광기의 특징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달 지지도를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폴라리즘, 그러니까 이제 북극 지역하고 남극 지역이 위에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중도 지방의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는 달 지지도는 하나하나 지역마다 전부 다 특색이 있는 어떤 지질학적으로 특색이 있는 그런 지역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지구에서는 많이 하지만 달에서도 이런 식으로 어떤 지질적인 어떤 현상을, 또는 그래서 이것들이 시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질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특정 지역에 어떤 원소가 더 많고 여러 가지 그 진화적인 차원에서 다르죠. 그래서 화성 폭발이 있었다든가 그랬을 경우 또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있겠죠. 그래서 원소라든가 어떤 성분 면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지질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여지는 그림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항상 보는 달 표면의 이 빨간 지역, 왼쪽에 빨간 지역은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시커먼 지역이 바로 토끼 같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바로 현무암 지역이 노출된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 달의 반대쪽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바로 달 지질도입니다. 그래서 달의 구성 성분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는 지질학적인 어떤 이벤트를 이해할 수가 있고, 또는 어떤 연대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달의 지질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광물 자원과 극지방에 대한 이제 물에 대해서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건 클레멘타인 지도죠. 그 다음에 위에 클레멘타인 지도에서 지금 토포그래피가, 다시 말하면 지형도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크러스털 티크니스는, 다시 말하면 이제 얼마나 지각이 두꺼우냐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클레멘타인 타이타늄, 한국말로 티타늄의 이제 지도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아이런맵, 다시 말하면 철의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달 지도를, 지질도를 봤을 때도 이 철의 지도가 그 현무암이 노출된 지역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달의 지도를 보면은 지형이라든가 아니면 지각이라든가 아니면 그 달 표면의 구성 성분, 원소 성분 또는 광물 성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되고, 오른쪽에도 보면은 이제 특히 달 표면에 물이 사실 관심사죠. 그래서 루나 프로스펙터는 중성자 분광기로 달의 극지방 지역에 물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에서 5%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그다음 랜드는 에라로 미션에서 케비우스라는 지역의 크레이터에 충돌을 했죠. 여기 그 노란 색깔 별표 있는 지역. 이 지역에 이제 상대적으로 물이 많이 있는 걸 확인을 했고, 그런 지역은 이 보라색은 다시 말하면 이제 중성자가 물이 있을 경우에 더 많이 감소가 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그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에피터멀 뉴트론 같은 경우,
그래서 루나 프로스펙터라든가 랜드 이 두 가지의 탑재체가 실제적으로 달표면에 물이 있는 것을 함량적으로 확인을 해서 적어도 5% 물이 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 이 슬라이드는 이제 아폴로 17 사이트하고 그 다음에 아폴로 17 사이트에서 가져온 시료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볼케닉 글래스가 지금 비드로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물을 좀 함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색깔도 보면 아폴로 17 지역에 이 빨간 색깔이 많이 보이는 것처럼 철 함량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산 폭발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상상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스케치가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폴로 표면을 보면은 토양이 굉장히 붉죠. 이런 것들은 다 이러한 화산 활동에 의한 것으로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런 이제 귀한 시료를 이제 가열을 하면 여러 가지 물질이 지금 기체들이 이제 나온 것이 확인이 되죠. 이런 것들을 봤을 경우에 좀 물이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아폴로 시료를 가져왔을 때도 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화성 탐사의 역사를 보여주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실은 마리나 4는 1965년 플라이바이로 간 걸 보면, 사실은 1960년대 중반 때부터 이렇게 화성 탐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초기에는 많은 궤도선이 주로 갔지만, 이제 최근에는 보다 이제 창선이 많이 가서 화성 탐사를 표면 탐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은 두 가지의 물이 있었던 그런 어떤 환경이지만 두 개가 다르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오퍼튜니티 로버가 간 지역이고, 오른쪽은 큐리오시티 로버가 간 지역인데, 암석들이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이제 크게 다른 것은 어쨌든 설페이트 리치 샌드스톤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설페이트 미네랄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오른쪽에 보면 허옇게 이제 줄이 이렇게 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사실 물에 의해서 pH가 이제 산도가 이제 중성적인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큐리오스 지역은 거의 중성물이 존재하는 그러한 이제 쉽게 말하면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물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보다 이제 그런 애시딕, 왼쪽에 오퍼튜니티가 간 지역은 산성물이 많은 곳은 물이 있어도 우리가 활용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물이 존재했지만 산성물이냐 아니면 중성물이냐에 따라서 생물의 존재가 가능한 그런 것을 볼 때 이제 큰 차이를 이제 우리가 두고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튜니티가 아니라 이제 큐리오시티 지역에 훨씬 더 생물이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이었다. 그런 것을 설명하는 좋은 이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이제 게일 크레이터 지역인데, 게일 크레이터가 왜 선택이 되었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 지역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지역에 이렇게 퇴적층이 쌓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퇴적층의 차력이 많은 그런 곳으로 우리가 확인이 되는 그런 곳에 실제로 이제 퇴적층이 많고, 그 다음 차력 같은 그런 지역이 많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퇴적물이 존재하고, 그래서 한때 이 호수였던 지역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떤 생물의 존재를 했던 그런 것을 흔적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이런 지역이 이제 착륙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When the Curiosity rover climbed a ridge and the skies cleared up during Martian winter, we had the chance to take this amazing panorama, and I'm really glad we did.
Curiosity is inside Gale Crater, a huge basin made by an impactor about 3.8 billion years ago. The mountains across the crater floor are actually the northern rim of the crater. They rise over a mile above the rover. It's so clear when we took this image that you can even see a hill outside the crater that is 50 miles away. I love how you can see Peace Vallis, a channel that once held a flowing river, like many others that formed lakes inside Gale Crater. This is also the first time we could look back and see everywhere we've been so far in the mission since landing in 2012. Here's the path we took. After landing, we drove to Yellowknife Bay before we turned southwest through Darwin, Cooperstown, and the Kimberley. The rover studied dark, wind-blown sand at Namib Dune. Curiosity then weaved between the Murray Buttes, checked out Ireson Hill, and made a tricky crossing of the Bagnall Dunes before reaching the ridge where it sits today and caught this amazing view. 이 슬라이드는 생물 존재가 가능한 고대 화성 환경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은 오퍼튜니티 지역으로, 그러니까 그라인더로 갈았을 때도 거의 이제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딱딱한 지역으로 이제 알 수가 있죠. 표면이.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그 코어링을 했을 때 훨씬 더 푹 들어간 그런 모습에 잘 갈리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 유기물이 많이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생물들이 살 수 있었던 어떤 고대 화성 환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두 지역의 큰 차이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미네랄 베인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 허연 지역이 바로 이제 그런 어떤 물에 의해서 생성된 그런 이제 광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화성 표면에서 발견된 유기물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 코어링한 이제 네 군데를 보면 실제적으로 그런 이제 유기물이 발견된 지역은 어디가 많으냐 하면 사실 이 쿰버랜드라는 지역이죠. 독색깔. 그래서 이 지역에 코어링을 했을 때 보면 굉장히 굉장히 부드럽고 색깔이 좀 약간 녹색이긴 하지만 이 다른 지역하고 이제 차이 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클로로벤젠이 훨씬 더 많은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기물질이 많았던 어떤 쿰버랜드 지역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존 클라인 지역 같은 경우에 이런 지역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특정한 결과를 봤을 경우에 이런 이제 산소라든가 아니면 이산화탄소라든가 어떤 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확인했죠. 그 다음에 존 클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이 좀 많다는 걸 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존 클라인하고 쿰버랜드는 다 물이 좀 많이 있는 것은 보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쿰버랜드는 유기물이 좀 많았다는 게 지금 이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유기물들이 왜 많이 있을까? 이거는 이제 다시 말하면 생물체에서 왔을까? 아니면 이제 아니면 이제 화성 기온, 화성에서 이제 생긴 그런 것일까? 아니면 운석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운석에서 이런 생물체의 어떤 그런 어떤 생물 유기물질이 좀 존재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화성에서 현재에도 이렇게 유기물이 발견이 됐다는 것은, 유기물질이 발견됐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앞으로 과거에 어쨌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화성에서 실제적으로 유기물을 키우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확인해 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사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화성 탐사의 주요 발견, 특히 이제 큐리오시티 지역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유기물질인 클로르메탄, 그다음에 에틸렌, 클로르벤젠 등이 발견됐고, 현존하는 생물체를 구성하는 복합 유기 분자를 발견했습니다. 개분하고 표면에는 현재도 약 3% 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 먼지에는 수소라든가 산소 등 여러 가지 이제 주요 원소들이 존재하는 게 확인이 됐는데, 특히 존 클라인 암석에서는 물이라든가 황화물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수소나 강물이 이제 존재하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은 한때 물이 풍부했고, 그래서 이제 생물이 살 수 있었던 어떤 환경이었다는 것을 증명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최근 화성 탐사와 미래 유인 탐사 준비가 연관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성 오디세이가 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후로 이제 궤도선과 착륙선에서 물의 존재성 또는 거주 가능성 또는 생명체의 흔적을 연구를 했는데, 단계적으로 이제 이 탐사가 진행이 되어 왔던 거죠. 2015년 정도까지는 사실은 물을 찾기 위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그 다음에 2016년부터는 사실은 이제 거주 가능성을 찾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생명체 흔적을 찾아서 결국은 이제 이 모든 것이 미래 유인 탐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미션의 이제 중요한 임무로 진행해 왔다는 것을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현재 달에서 화성으로 진출하는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달에서 화성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성에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더 멀리 그 타이탄이라든가 유로파에도 생물이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미션을 제 생각하고 있고, 또는 그런 데서도 사실 인류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화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런 행성까지도 진출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임무는 무엇일까요? 미래 임무는 인류가 달로 귀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여러 가지 기초적인 탐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달에서 계속해서 진화를 하면서 오랫동안 살 수가 있다고 하면, 이러한 기술 발전으로 인류는 결국 화성으로 진출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달에서 화성으로 진행하는 그런 어떤 미래의 임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국제우주탐사협의체 회원 기관인 기관에서 무인 탐사, 특히 이제 달 탐사에 대한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한 것인데요. 여기서 보면 굉장히 많은 미션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국제우주탐사협의체 회원기관이 무인 달 탐사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2018년 이후로 모두 총정리를 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는 2024년이니까 요 표의 중반기에 이제 들어서 현재 달 극지로 지금 이제 각 나라가 극지로 도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계가 끝나고 나면 결국은 이제 달 착륙선, 달 샘플 리턴, 그 다음에 국제 우주 정거장을 세우는 그런 연구가 진행되는 거고, 달 개발이 진행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화성에 기지를 건설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물이 많고 대기가 희박하지만 존재하고, 또 생물이 존재했던 흔적이 있고, 또 생물이 살 수가 있고,
또 생존 가능한 환경이 조성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볼 때 인류는 화성의 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어떤 꿈을 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로봇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가 열린 것을 여러분은 실감하고 있을 겁니다. 달과 화성 탐사에 대한 국제협력이 강화되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시험용 달 궤도선이 다누리가 성공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32년에는 달 착륙선을 기대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은 이제 궤도와 그 로봇 탐사 범위를 벗어나서 그 행성 착륙이나 기지 건설을 계획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달과 화성에서의 인간 활동이 이제 시작되면 인간은 다시 말하면 지구에서 온 우주인으로 활동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겁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구과학도가 행성과학을 연구하는 시점은 단순히 행성을 탐사하고 조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행성을 착륙하고 기지를 건설하는 보다 그 먼 미래를 준비하는 관점으로 행성과학을 연구하는 그런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행성 탐사 분야가 향후 연구 분야일 경우에 조언할 수 있는 것은 나사 또는 전세계 우주항공청 등 웹사이트를 활용해서 많은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 행성 탐사 정보, 또 그러한 결과를 조사함으로써 간접적인 지식을 얻을 수가 있고, 모의 탐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인데 그룹 활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주 관련 기관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기 교육 행사를 참여하거나 포럼 또는 학회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키워드를 사용한 정보를 수집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함양하는 것이고, 간단한 정보나 논문을 수집하는데 인터넷은 상당히 중요한 매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